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올해가요 전라도라고 명명한 지 꼭 10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라도의 삶과 정신을 담은 전라도 1000년이라는 또 책이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저자인 우리 김제 출신 김화성 작가님과 함께 전라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제가 고향이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악산 자락이죠. 원평 쪽. 그러니까 금평저수지 있는 데 있죠. 예. 그쪽이 고향입니다. 예, 모악산의 그 좋은 정기를 받고 성장하셨군요. 예. 30년 넘게 그 동아일보 기자 생활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낸 책은 전라도 100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토 서적을 냈어요. 향토사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네. 아마 세상에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고향을 사랑하고요. 특히 객지에서 생활하는 전라도 사람들, 그분들은 더욱 더 아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이제 살이를 해본 전라도 분들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느꼈을 텐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편견, 혹은 또 그 어떤 차별, 그런 걸 이제 당하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서럽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고향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죠. 네. 가령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태안반도 그쪽부터 이제 붉은 황토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김제, 부안, 고창 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붉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 한평, 무안, 해남 정도 가면 아주 핏빛입니다. 그래서 황토라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의 황사가 오래 수십만 년 불어와가지고 쌓였던 게 황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에는 전라도 사람들 이 가슴에는 전부 다 그 황토 같은 붉은 마음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예. 이제 그게 어떤 서러움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울컥울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제가 향토사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이곳 전주에서 나오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직장을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30년 넘게 서울 생활했는데 정권에 따라 달랐겠지만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감추고 살아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 고향을 감출 이유도 없고 네.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소외라든지 홀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당하고 이유가 맞고 타당하고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전라도 땅에서 태어났다는 그것만으로 이제 그런 걸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객지 생활을 하는 전라도 사람이란 누구나 그런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 서러움, 네. 서럽다고 할까요? 예. 한이라고까지는 하지만 아마 서러움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틈이 준비해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준비를 해서 이 책을 한 권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전라도 1000년인데 마침 올해가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의 이야기한 것처럼 전라도라고 명명한 지 1000년이 되는 그렇습니다. 해예요. 예, 예. 100년도 아니고. 예. 예. 그 어원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전라도라는 말이 생긴 지가 1000년 됐고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생긴 곳이 이제 경상도인데 정확히 296년 뒤에 생겼죠. 그 도는. 그래서 그러면 전라도가 예뻐서 그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고려 1018년 고려 8번째 임금이 현종이 이제 전라도 행정구역을 이제 개편을 하면서 그 전라도를 이제 만든 건데 그때 상황은 거란족이 고려를 3차 침입을 한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정부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때죠. 그리고 고려 현종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어디로 가느냐? 왕건의 두 번째 부인, 왕건이 29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인 관계로 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는 그 정책으로 이제 29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부인이 나주입니다. 나주 오씨의 딸. 근데
그쪽으로 그러니까 현종이 자기 할아버지 그 처가죠. 그쪽으로 이제 그 피난을 가는데 예. 개경에서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도중에 시종을 50명 정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임금을 임금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헌 집시자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느낀 게 뭐냐. 이래 가지고는 거란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나라와 전부 다 똘똘 뭉쳐도 그게 될까 말까 한데 지방 호족도 세력이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 창피를 당한 게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의 그 호족 세력은 그때 후백제가 망한 지가 8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견훤의 세력들이 강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임금이 현종이 와도 쳐다보기는커녕 우세를 줍니다. 놀려먹고. 예. 그 임금도 아니죠. 그러다 이제 겨우 나주에 가서 자기 외갓집이니까 예. 거기서 이제 환대를 받죠. 그때 현종이 느낀 게 뭐냐. 야, 이래가지고는 거란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첫 번째 지방 호족들을 잡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생산력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전라도 땅이죠. 예. 호남평야, 나주평야. 거기에서 나는 곡물을 그 곡창지대죠. 그렇죠. 네. 그 돈이 있어야 군사들을 먹여 살리고 그걸로 거란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경으로 돌아가서 예. 전라도를 가장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조직을 개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전주와 나주의 그 교통로를 뚫고 거기서 나오는 곡물들을 군산, 그 당시에는 진포라고 그랬습니다. 예. 군산 아파트에 실어서 개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가 처음 생겼지만 예뻐서가 아니라 네. 이제 필요해서 생겼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1018년이죠. 그렇죠. 고려 1018년. 현종 예, 때 딱 천년 전주와 나주의 그렇습니다. 앞 글자를 따서 예, 예. 전라도. 올해가 이제 2018년이니까 1000년이네요. 딱 그렇습니다. 예. 그 유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라도 1000년 또 전라도 1000년 방문의 해를 이제 그렇습니다. 전라도 남북도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책의 그 앞쪽에 보면 전라도는 변방이었다. 예. 첫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1000년 동안 그 구조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전라도가 생산력으로서는 굉장히 정권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라도 사람, 전라도 인물은 중앙 권력에 쓰지 않습니다. 뭐 쓰더라도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로 그렇게 쓰는 거죠. 네.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그 왕건이 이제 태조 때 훈요 10조라고 해가지고 차령 이남의 사람들은 쓰지 마라. 그걸 왜 그러냐? 견훤에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왕건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네. 그래서 이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영향 때문에 근현대사에서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홀대, 지금 인사 홀대. 아마 아시겠지만 네. 전라도에 사는 분들 아마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결국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서울로 떠나죠. 그렇죠. 서울에 떠나면 정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다 닷동네입니다. 닷동네에서 살죠. 네. 여기에서 좀 똑똑하다. 뭐 공부를 잘한다. 그런 분들은 가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의무고시 다 합격하죠. 하지만 나중에 올라가는 거 보면 어느 일정한 선까지 올라가지만 그 이유는 안 되죠. 결국 권력의 주변부로 떨어지는 거죠. 그 구도가 그 1018년 네. 이후 1000년 동안 지금 계속되는 거고. 그때부터. 그래서 전라도는 변방, 예. 야지, 뭐 그렇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인들은 전라도는 변방에 우짖는 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예. 어쩌면 그 표현이 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무대에서 인사 올 때가 1000여 년간 계속된 거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게 굳혀진 거죠. 네. 최근 현대까지. 예. 그렇지만 주변 환경에 크게 굴하지 않는 또 나름의 기계와 당당함도 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변방의 장점은 뭐냐? 변방은 자유스럽습니다. 중심은 자기가 권력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고 안 바뀝니다. 보수적이 되죠. 세상에 가장 맛있는 빵이 무슨 빵입니까?
안전빵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은 안전빵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심은. 예. 가령 그리스가 예. 자기네들을 지키려고 그리스 문화가 꽃이 피었지만 예. 너무 지키고 안전빵 문화로 가다 보니까 예. 변방에 있는 로마가 됐죠. 로마 문화로 옮겨졌죠. 로마가 또 그러니까 비잔티 문화로 갔죠. 거기가 또 굳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또 꽃을 피웠죠. 영국이 어느 순간 또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됐죠. 예. 저는 그런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변방에 언젠가는 꽃이 핀다. 그 변방의 자유스러움. 아까 변방에 우짖는 새라고 그랬지만 예. 저는 변방의 자유스러운 영혼.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맛있는 빵은 안전빵이군요. 그렇죠. 처음 알았습니다. 전주나 그 나주, 호족 지배층들은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시스템에 갇혀 살았을 때 그렇죠. 안정적으로 세를 예. 유지하면서 예. 민중들은 미륵 신앙을 토대로 한 근저에 그렇습니다. 어떤 뭐라고 할까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라도라는 말이 전주와 나주의 첫자를 따서 이제 전라도라는 그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주나 나주의 양반 지배계층이죠. 그 사람들은 한양 권력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주는 이시조선의 왕의 본가다. 뭐 그렇게 자부를 했고요. 예. 나주는 태조 왕건의 고려 태조 왕건의 처가 동네다. 그걸로 이제 안위를 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열등의식이죠. 어떻게 보면 허위의식이고. 그러면 전라도 땅에 있는 많은 민중들, 예. 서민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세울 게. 뭔가 지탱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미륵사상입니다. 그 미륵사상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 사상이죠. 언젠가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내려오는 미래불 부처님, 그게 미륵사상이죠. 그 작가님이 그 태어나신 모악산 인근 그쪽이 또 미륵신앙의 대표적인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예. 미륵신앙의 거의 본거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가령 계룡산하고 모악산에 우리나라 신흥 종교들이 제일 많았죠. 이제 계룡산의 신흥 종교는 대개 정도령 사상, 예. 당군 사상,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지향적인 종교들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 거의 없어졌죠 거기도. 예. 그러나 지금 모악산은 후천 개벽, 언젠가 오실 미륵불에 관련되는 신흥 종교들이 지금도 한 30여 개 남아 있죠. 뭐 증산 계열을 비롯해서. 예. 그리고 그 모악산 앞쪽, 네. 뒤쪽은 이제 전주고 앞쪽은 김제 쪽 아닙니까? 앞쪽에 맞아요. 보면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금평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오리알터라고 그러는데 네. 그 오리가 뭐 알을 많이 낳아서 오리알터가 아니고 예. 올터입니다. 올레자. 아. 올레자를 써서 예. 올터. 언젠가 온다. 누가 오십니까? 미륵불 미륵불. 온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그 금평저수지 앞에 제비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비산 그 바로 밑에 그 정열입 그 마지막 죽도로 도망가기 전에 그 집터가 있고 강증산이 마지막 죽기 전에 광제국을 열어서 있었던 데가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신흥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전라도라고 명명한 지 1000년이 되는 해 전라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가는 시간인데 또 유독 전라도 하면 유배 오시는 분들이 많았죠. 유배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전라북도보다는 아마 전라남도 섬지역. 예. 왜냐하면 천리 밖으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죄에 따라서 그렇죠. 또 거리가 또 더 물론 멀어지고 좀 다르지만 예. 대개 이제 천리 밖으로 보내죠. 이게 섬지역으로 이제 그 보내는데 유배 그러니까 귀향을 오신 분들한테는 참 불행이겠죠. 그러나 전라도 이 민중들한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전라도 민초들은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왜 그런지는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유배객들이 와가지고 그걸 깨우쳐 준 거죠. 야, 세상은 원래 이리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큰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래서 전라도 민중들한테는 축복이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많죠.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 정도전이 나주로 귀향을 갑니다. 예. 나주로 귀향을 가서 거기에 백성들이 사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닫습니다. 이거는
임금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다. 그래서 이제 민본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을 개국하게 되죠. 그게 이제 뭐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 뭐 다서 마찰이 비해서 자기가 죽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은 대단한 거죠. 또 정약용, 정약전 예. 그 형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와. 정약용이야 뭐 책을 강진에 교양을 가서 500여 권을 썼습니까? 정약전도 흑산도로 교양을 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흑산도 가령 예를 들어서 흑산도 주민에 김이수라는 주민이 있습니다. 예. 그 김이수라는 백성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흑산도의 종이세,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 이제 뭡니까 그 나무, 당나무를 40근씩 장정 하나에 내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당나무가 지금 가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이수라는 사람이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정조 임금 앞에서 꽹과를 칩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의 가마를 멈춥니다. 예. 멈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섬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종이세. 그래서 결국 그걸 안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유배객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중앙에서 깨우친 거죠. 유배 온 분들이. 그렇죠. 아. 그리고 정약전은 거기에 어떤 고기잡이 소년한테 고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쓴 게 자산호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순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어장수인데 예. 그 홍어장수 정순득이 예. 3년 동안 풍랑을 당해가지고 오키나와 필리핀까지 갔다가 중국으로 난징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표해 어록이라고 쓴 그 사람은 못 쓰니까 예. 이 얘기를 듣고 정약전이 대신 써줍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 유배객들의 활약이 어떤 전라도 민중들의 혼을 깨우쳤다. 대단했다. 물론 그분들한테는 참 힘들었겠지만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예.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의 이제 표지에는 충무공 이순신,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라는 울타리가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사실 전라도가 호남이요, 민주화 운동 또 그렇죠. 호국 정신 하면은 예. 또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의병이 이제 나섰지 않습니까? 예. 제일 많이 나선 데가 이제 호남입니다. 그리고 그 의병 나서기 전에 통학농민 이제 혁명이 있었죠. 예. 또 그 전에 임진왜란 때 결국 그 군인들 이순신 장군이 물론 훌륭한 장군이지만 병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 병사들이 대부분 어디 병사겠습니까? 다 호남 사람들입니다.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예. 그리고 그 병사들 그 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병사들의 군량을 어디서 만들었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난중일기에 예.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다. 나라도 없었을 그 얘기가 것이다. 맞는 얘기죠. 이 전라도에 살고 있다는 게 또 대단한 자부심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네. 예. 정작 필요할 때는 아주 중요한데 변방이었고. 이제, 인물을 쓰거나 예. 어떤 나라의 정책, 그러니까 예산 뭐 지금도 예산이 있지만 예. 옛날에도 그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네. 쓸 때는 별로 이렇게 대우를 소홀히 하고 음. 이렇게 별로 대우를 못 받은 뭐 그런 사실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네. 변방의 역사를 먼저 전라도가 변방의 역사라는 걸 이제 먼저 서술을 하셨고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강국으로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가장 또 전라도적인 것이 세계적인 문화가 돼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멋과 맛, 흥인데 흥의 그 부자들이 이곳 전라도에 많이 살고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소리에 또 예. 신재효 선생님이라든지. 예. 신재효 선생은 참 멋있는 분입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사셨던 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분은 아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 양반이 아니에요. 아전 출신인데 이제 고창현의 아전이죠. 근데 아전하면서 40살 때까지 돈을 엄청 모읍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돈을 왜 모으느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돈만 모아요. 그래서 이제 40살쯤 되니까 천석지가 된 거죠. 1년에 이제 1000석 정도가 나는 네. 그 정도 이제 부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판소리 종합학교를 자기 집에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소리꾼, 기생, 광대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씩만 알고 체계적으로 모르거든요, 판소리를.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아는 스승을 예. 김세종 명창이라고 그분을 과외 선생님이죠, 어떻게 보면. 와. 모셔다가 네. 놓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와. 판소리의 그 사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중구난방이거든요. 어디는 뭐 이렇게 하고 어디는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이분이 다 정리해서 지금 판소리 여섯마당이 네. 이게 전해져 오는 그게 이제 그분의 절대적인 공로죠. 어떻게 보면 옛날로 치면 지금의 이제 JYP나 SM 기획을 판소리로 이렇게 그렇죠. 하신 분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량과 건달의 차이 아시죠? 네. 건달 둘 다 시간은 많은데 예. 건달은 시간이 없고 한량은 시간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이제 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둘 다 시간은 많지만 예. 그런데 아마 이분은 한량 건달 차원이 아니고 그 위에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2015년에 도리화가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수지하고 류승룡 주연이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네, 네. 그게 이제 그 신재효 선생하고 관련되는 건데 신재효 선생이 가장 사랑하는 명창이 진채선이라고 있습니다. 35살 차이가 나는데 그 진채선 그 여류 명창으로는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여자가 소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키웠죠. 키워서 그 경복궁 낙성식 때 진채선이 가서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대홍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홍문이 이제 자기 후실로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신재효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애탔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 그 보냈던 편지 같은 거, 그게 이제 도리화가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도리화가죠. 그렇군요. 예. 예. 자, 오늘은 전라도 천년해에 또 뜻깊은 해에 출간이 된 우리 지역 김제 출신 김화성 작가님의 전라도 천년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시간만 되면 더 진행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 아니면은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나요? 궁극적으로. 예, 마지막 저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수직관계나 상하관계 해서 뭐 누르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개인이 들꽃처럼 만발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상이 그 기질이 딱 맞는 게 우리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방에 지금 꽃이 피는 시대가 왔다. 그러려면 첫 번째 중심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당당함, 자신감. 그래야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중심에 끝없이 해바라기로 바라보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된다. 예. 우리 희망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로 변방이 꽃피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저는 나름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예. 또 개헌 이야기 지방 분권 나오니까 변방이 이제 중심이 된다. 변방이 꽃이 그렇습니다. 핀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 꼭 끝까지 완독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애향 하는데 애향의 그 시작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